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96쪽 중력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교과서 요 앞쪽에 94쪽, 95쪽은 쌤이 그 EBS 강의를 올렸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등교를 하면 여기 부분은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살짝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로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고 지나갈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음 장 96쪽 할게요. 그리고 만나서 94쪽, 95쪽 할 거예요. 자, 중력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볼게요. 중력은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력은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교과서보다 어떤 참고서가 되게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쌤이 참고서를 같이 보려고 해요. 이건 룩이라는 동아 출판에서 나온 그 참고서인데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잘 많이 참고하고 있는 참고서예요. 자, 그러면 중력이 먼저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왼쪽부터 볼게요. 대기권 형성. 중력은 공기가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는 역할을 하여 대기권을 유지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이 주위에 있는 공기 덕분에 할 수 있는 거죠.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자, 그런데 이 산소, 이 공기는 사실 중력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사라지면 이 산소, 뭐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다 우주 밖으로 날아갑니다. 왜냐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중력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대류 현상. 중력이 작용하여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밀도 차이에 따라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여러분, 중력이 작용해서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밀도 차이가 발생한대요. 자, 따뜻한 공기 밀도가 높을까? 차가운 공기 밀도가 높을까? 만약에 그 칠판이 있으면 칠판 가지고 이렇게 판선하면 되는데 여긴 칠판이 없으니까 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마우스로 그리는 거라서 잘 안 그려지지만 어, 음? 자, 이렇게 똑같은 상자가 있습니다. 같은 부피의 상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은 부피의 상자가 있을 때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들어간다면 뭐 얘는 왼쪽에 있는 애는 한 70도 정도 된다고 합시다. 아이고 70이요. 아이고 어렵네. 70도. 반면에 얘는 0도쯤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그 부피에 있는 공기덩이가 더 많이 이 속에 이 상자 안에 이 공기 분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0도씨 되는 상자에 공기덩이가 많이 있을까? 아니면 70도 되는 상자에 공기덩이가 많이 있을까? 자, 70도 되는 상자에 있는 공기덩이가 70도라면 너무 서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분자의 이동 속도가, 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서로 막 많이 부딪혀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렇게 온도가 낮은 0도씨 정도 되는 이러한 온도가 된다면 그러면 얘네들이 너무 추워서 그래서 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서로 가깝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피라고 한다면 뜨거운 공기보다 차가운 공기덩이에 훨씬 더 많은 공기 분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 더 많은 것은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차가운 공기가 더 단위 부피당 질량이 높겠죠.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것은 밀도가 높다는 거여서 얘가 더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높으니까 아래로 가라앉고 반면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도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면 그러면 이 구름 속에 수증기들이 많은 거잖아요. 수증기들이 응결해가지고 구름이 형성된 건데 그런데 이 수증기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비나 눈의 형태로 지표면에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만약 중력이 없다면 비나 눈의 형태로 얘네가 떨어질까요? 아니죠. 그냥 둥둥 떠다니겠죠. 그러면 만약 상승했던 이런 수증기, 물이 다시 우리 지구로 지표면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결국에는 다 또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비가 오거나 만약 물이 아주 낮은 곳으로 흐르거나 그런 과정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다양한 지형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력이 없다면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물과 빙하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물이 흐르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빙하가 흐른다. 그거 이해돼요? 빙하가 어떻게 흘러? 빙하는 고체인데 얼음인데 이해 안 되죠? 그런데 빙하도 흐릅니다. 어, 보여요? 이게 지금 빙하입니다. 빙하. 빙하인데 빙하가 지금 얘네는 뭐 1년에 한 뭐 1m 혹은 뭐 몇십 센치씩 이렇게 움직여요. 흐르는 거예요. 빙하도 흘러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흐르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U자 모양의 계곡을 만들어요. 빙하는 이렇게 넓적하기 때문에 빙하가 흐르면서 이렇게 깎은 거야. 이 땅을 닦아서 이렇게 U자국을 만듭니다. 반면에 물도 흐르죠. 물은 근데 넓적하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V로 산을 깎아요. 그래서 이렇게 V자국이 만들어집니다. 물에 의한 침식은 V자국을 만들고 빙하에 의한 침식은 U자국을 만들어요. 알겠어요? 물과 빙하는 아무튼 높은 곳에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흐릅니다. 이렇게 지구 시스템에 중력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생명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볼게요. 왼쪽부터 식물의 뿌리. 식물의 뿌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땅속을 향해 자란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식물은 줄기는 이 위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자라고 식물의 뿌리는 중력의 방향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1m짜리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하면 그럼 뿌리는 얼마나 할까요? 뿌리도 약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m 정도 되는 나무가 있다고 하면 뿌리도 1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거의 대칭적인 모양을 이룬다고 해요. 나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기하죠. 쌤은 아무리 위로 많이 자라도 뿌리는 그렇게 아래로 못 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대칭의 모양을 이룬대요. 그리고 쌤이 작년이었나? 읽었던 책 중에 랩걸이라는 책이 있어요. 랩이라는 건 이제 실험실, 레버러토리의 약자인데 랩걸이라는 거는 실험실 소녀, 즉 실험실에서 있는 소녀, 여성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는 그 여성 과학자의 자전적 소설인데 그 소설에서 그 여성 과학자는 그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식물에 대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이제 땅을 팔 때가 있잖아. 땅을 파는데 근데 식물의 뿌리가 딱 이렇게 공기 중에 드러났어. 원래 평생 땅속에 묻혀져 있던 식물의 뿌리가 딱 공기 중에 드러나는 순간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런 순간 이 나무가 굉장히 놀란대요. 굉장히 놀라서 반경 몇십 킬로에 있는 나무들한테 쫙 경고를 외치는 거야. 비상이야. 지금 위험에 처했어. 위험하니까 너네들도 조심해.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를 날린다는 거예요. 걔네가 무슨 어떤 우리 동물이랑 식물은 완전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친구들의 의사소통 과정이나 뭐 생각 과정, 뭐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 이해하기 어려워. 하지만 그 친구들도 식물들도 그런 위기 대처 뭐 방법 혹은 의사소통 방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쌤이 그 책을 보고서 진짜 신기했어. 쌤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할게요. 랩컬. 이거 이 책이에요.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 책은 아니고 호프자런이라는 이제 이 사람이 실제 자전적인 소설을 쓴 거. 이 사람이 실제 과학자야. 지금 아마 오슬로 대학교였나? 북유럽에 있는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내가 그때 서치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쓴 이야기입니다. Story of Trees, Science and Love. 뭐 나무와 과학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진짜 재밌어. 쌤이 작년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유익한 책이었어. 내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유익한 책.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동물의 몸 구조. 육상의 큰 동물들은 중력을 견디기 위해 단단한 골격과 근육을 갖추고 있다. 코끼리 같은 거, 아주 큰 동물들, 뭐 코끼리나 뭐 바다코끼리나 이런 동물들 있잖아요. 중력을 견디기 위해서 굉장히 단단한 골격과 근육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반면에 중력을 살짝 거슬러야 하는 동물들은 뭐죠? 바로 조류죠. 이 조류는 뼛속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중력을 덜 받아. 그러니까 중력을 덜 받는다는 거는 중력의 크기는 이 그 물체의 질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작을수록 중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류는 뼛속에 비어 있어서 질량을 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내 목소리를 인식하네. 자, 세 번째, 몸의 평형. 사람의 귀 속에는 중력을 감지하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전정기관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귀는 다양한 역할을 하죠. 소리도 듣고 그리고 평형도 유지하고 그리고 이 몸과 바깥의 기압 차이도 조절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귀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그런 전정기관이라는데 어떻게 대체 몸 평형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지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는 이 귀 속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정기관에 이석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석. 그러니까 이라는 건 귀이 그리고 돌석이에요. 귀의 돌이라는 거죠. 이 귀 돌이 이거 응. 신체를 움직이면 전정 속 림프액과 이석이 움직여서 상하 전후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몸이 직선 운동을 하거나 몸을 기울이면 이석이 중력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이석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면에 쌤이 몸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석은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중력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림프액도 함께 움직이면서 상하 전후의 움직임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이 뇌가 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석증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석증이 뭐냐면
이렇게 이 전정기관 속에 있는 이 이석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반골이거나 아니면 평형각막세포를 막 자극해. 그러면 실제로 내 몸이 움직이고 있지 않아도 이석이 막 돌아다니니까 내 몸이 움직이고 있다고 뇌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전하고 있다고 느껴서 어지럼증과 구토를 막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석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기하죠.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석이 움직임에 따라서 뇌는 내 몸이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정기관 역시 이 전정기관 아닌 이석 역시 중력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혈관의 판막. 심장 아래쪽에 있는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 중력에 의해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준다 라고 했어요. 우리 몸에는 혈관 있죠. 피가 흐르는 관. 이 피는 왜 흐를까? 우리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이유는 뭘까? 이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온 몸이 있습니다. 모세혈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폐에서 우리가 숨을 쉬면 들숨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죠. 이 산소가 폐에서 폐에 있는 폐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럼 이 폐에서 산소가 충분해진 혈액이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가서 이 빨간색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에요. 심장에서 빵빵빵빵 박동을 통해서 온 몸으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보내요. 그 길이 바로 동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왼손 혹은 오른손 이렇게 손목에 손가락 왼쪽 고개 이렇게 손가락 갖다 대면 어때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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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맥박이 뛰죠. 이게 뭐냐면 심장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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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운동을 하면서 펌프질을 하면서 지금 혈액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동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의 박동이 여기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뭐 목 아래, 목에도 있어요. 턱 아래에 이렇게 양 옆에 만져보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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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뛰죠. 여기도 동맥이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목 여기를 킥 사람들이 이렇게 복수할 때 목 앞에를 킥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잖아요. 동맥을 끓는 거야. 여기 동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동맥이 갔는데 그래서 발끝까지 갔어. 팔끝까지 갔어. 그런데 이제 이러면 산소를 다 각 세포로 보냈으면 이제 이 혈액은 산소가 어떻게 돼요?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심장으로 보내서 심장에서 다시 폐로 보내가지고 폐에서 다시 산소를 받아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팔자 모양으로 순환을 합니다. 혈액은. 자, 그런데 이렇게 심장으로 올 때는 다시 이 온 몸에서 발끝에서 손끝에서 심장으로 오려면 그러면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력이 거슬러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판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판막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피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면 판막이 딱 닫혀. 닫힌 다음에 그럼 이렇게 안 내려가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압축이 일어나서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다시 또 이쪽에 있는 판막이 또 닫히고 그래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려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쌤이 최근에 읽는 책은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몇몇 친구들도 본 친구들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인류, 영장류 중에서도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고 뭐 탄생했는지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뭐 역사를 통해서 뭐 발달해 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그 책도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 뭐 다양한 것도 있지.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딱 봤을 때 구별되는 것. 바로 직립 보행을 한다는 거죠. 동물들은 다 사족 보행을 하죠. 대부분.
그런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해.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이 자유로워지고 머리를 이렇게 목이 받치게 되면서 머리 크기도 커지고 그래서 지능이 발달하고 손을 이용하면서 도구를 사용하고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이뤘어요.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그런데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끼친 거예요.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동물들 봐봐요. 생각해봐요. 뭐 강아지, 코끼리, 혹은 뭐 사자 이런 거 보면 심장이 걔네들 엎드려 있잖아. 늘 엎드려 있으니까 심장이 엄청 높게 있지가 않은 거야. 걔네들의 몸에 따라서 심장은 그냥 머리랑 비슷한 높이에 있어. 그쵸? 그리고 대부분의 장기는 심장과 거의 비슷한 높이 있죠. 그래서 이 심장이 이 펌프질을 해서 온 몸에 피를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간은 심장이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늘 누워 있는 건 잘 때만 누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이 높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서 온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서는 너무 무리가 되는 거예요. 펌프질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심장병이 유독 많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책에.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에게도 추천해요. 자, 이렇게 해서 중력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잠깐만요. 거절. 자, 그럼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과서 97쪽입니다. 중력은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영향을 미쳐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중력에 의해 지구 대기층이 형성되며, 자, 여기 밑줄 칠게요. 공기층이 지표 근처에 존재하게 되어 동물과 식물이 호흡할 수 있다. 또 물이 순환하여 다양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생명체가 살아간다. 그뿐만 아니라 척추동물은 전정기관의 중력을 감지하여 몸의 평형을 유지하거나 자세 안정감을 찾고, 식물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체가 지표면에 안정적으로 놓여있는 것도 중력의 영향이다. 자, 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중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중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쌤이 발견했어요. 그 영상은 쌤이 바로 다음 강좌에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감상해 보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